죽느냐 사느냐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이사말로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실장. 네. 진아우도님이 사랑한대요. 감사합니다. 예. 오는데 예. 첫눈 왔잖아요. 예. 물론 교통 불편하고 어려움 많이 겪으시겠지만은 그래도 또 눈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면도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아침에 예. 오면서. 운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창밖에서 눈 쌓이는 걸 보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은데 차를 몰고 나가는 순간 이제 한숨이 나오기 예, 시작하죠. 다들 오늘 조심하시면서. 예. 자, 오늘 첫 번째 저희가 다뤄볼 얘기는 이거예요. 특검법, 네. 거부권 이거는 뭐 예상이 그렇죠. 됐던 거죠. 네네. 예. 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건 예상이 됐었는데 원래는 내일 모레 목요일. 네. 목요일에 이제 저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이 됐었는데 내달 10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렇죠. 기사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네네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2주 정도.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연기하면 유리합니까? 뭐 민주당은 유리하니까 했겠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의석이라든지 예. 이 특검법 자체에 대한 여론 지형 같은 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겠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15일, 25일 각각 이제 1심 공판에서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가 나왔는데 뒤에 게 어쨌든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여당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뭐 게시판 논란, 뭐 명태균 씨 건 예. 그런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다 처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압박의 강도를 최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12월 10일이면은 뭐 약간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법안하고의 이제 연계를 다 풀어버리게 되는 시점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주면은 결국 너무나 그건데. 좋고 예. 덜 나오더라도 어허. 봐라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또 버틴다라는 식으로 이제 압박을 계속 최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도 아니면 모 게임이 아니라 뭐 한 모 아니면은 유 내지 걸 게임인 거죠.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또 폐기가 되더라도 야당은 전혀 불리할 게 없다. 그렇죠. 또 네 번째 내면 되고 예. 여론은 갈수록 그리고 예. 이 12월 10일에 이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뭐 지금 말로선 그것도 돼봐야 되는 거지만은 예. 뭐 총리도 바꾸고 아하. 뭐 장관도 바꾸고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은 총리 특히 총리 같은 경우에 야당이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장관들의 협조는 안 구하더라도 뭐 인사청문회도 있고 뭐 대법관 인사청문회 대법관도 어제 뭐 한 명 제청했던데 네, 맞아요. 줄줄이잖아요. 계속 압박을 가할 것들이 많아지고 공격의 무기가 예. 더 늘어나는 거죠. 결국 그럼 민주당은 이건 거잖아요. 뭐 명태균 씨 의혹이 하루에 하나씩 뭐 저 계속 보도가 되니까 한 2주 동안 또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그렇죠. 거 하나. 네. 그다음에 지금 또 게시판 문제로 네. 친한 친윤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네. 그게 이게 계속 증폭되면은 네. 탈표 많이 나오겠다. 두 가지 계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반면 민주당은 만약에 민주당은? 25일 재판 결과가 나빴으면은 뭐 비명이 어쩌고 뭐 이재명 대표의 일극 네. 체제가 흔들리는 이런 흐름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예. 몇 달간은 그런 이야기 안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때요? 국민의힘은 물론 뭐 합의 안 해줬다 하더라도 네. 야당이 수가 많으니까 뭐 의사 일정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이거 합의해줬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당은 그래도 내일 모레 하는 것보다 내일 하는 것보다 한 2주 있다는 게 더 유리한 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당은 불리하죠. 어쨌든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예.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건데 네. 우리 지금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한 2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무슨 일이라는 게 예. 우리 경우의 수로 따져보면은 야당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냐 여권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냐 여권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네. 근데 이걸 왜 그럼 합의해줬을까요? 추경호 근데 원내대표는. 뭐 제가 뭐 세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28일이고 10일이고 다 안 된다라는 입장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근데 그럼 민주당이 우리 28일 말고 10일에 하고 그럼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처리한 다음에 하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뭐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할 명분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요. 어떻습니까? 내달 10일에 하면 지난번에 아마 출연했을 때 윤 실장이
저 재표결 올라오는 타이밍하고 2주 동안 생길 변수를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2주 동안 생긴 변수라는 게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가 더 불거졌고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무죄가 나오는 게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럼 또 앞으로 한 2주 뒤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리 방송이 2주일에 한 번씩 나오지 예, 예. 않습니까?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시면 제가 10월 말 11월 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1월에는 되게 많은 일들이 있다.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고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결심 공판이 나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세 번째 특검법이 올라올 거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좀 여당이 상황을 좋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 이후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자체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뭐 좋지 않았죠. 하지만 보수층이라든지 여권에서는 아유 어쨌든 대통령 기자회견 하셨으니까 어쨌든 사과했어. 뭐 그래 사과했고 우리 쇄신할 거야라는 식으로 그때도 제가 완벽한 해결은 안 됐지만 한 달 두 달은 뭔가 밀어놓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특감반도 하겠어라는 식으로. 근데 그 이후에 이 상황들이 재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승 1패 무승부지만은 그 여당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게 뒤에 나왔으니까 느낌이 좀 그렇고 예. 뭐 상상하지 못했던 명태균 씨 거는 그때부터 나왔지만은 뭐 게시판 논쟁 예. 같은 것도 이거 참 제가 여전히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야당의 압박이라든지 예. 명태균 씨 건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터진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건 안에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 시점에서 예. 좀 납득이 여전히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해보고 그럼 결국 이탈표가 좀 늘어날 수 있다. 28일 날 내일 하는 것보다 10일 날 하면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가능성이 건. 높아진다. 예. 예. 하지만 그게 이제 8표를 넘을지 안 넘을지는 봐야 되는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윤 실장이 이해할 수 없다던 이 게시판의 문제. 네.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윤 실장은 어떤 점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첫 번째 이게 불거진 거랑 그다음 뭐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지만은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원래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 세상의 많은 일들은 문제가 되면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는 이슈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예. 대응하느냐가 문제인데 예. 뭐 유튜버가 문제 제기하고 밖에 있는 장례찬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막 예. 불을 떼는데 거기에서 멈췄으면은 이까지 못 올라왔을 건데 예. 국민의힘의 뭐 의원들. 시장, 예. 의원 이런 분들이 예. 막 이렇게 뗄감을 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뭐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드는 분들이 한동훈을 공격하고 이런 건 정치에 뭐 다반사니까 아하. 그 자체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11월이라는 이 시점에서 예. 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11월이라는 게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좋은 흐름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어쨌든 사과회견도 하고 뭐 쇄신 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그리고 이재명 이제 대표 이른바 친한이라는 쪽에서도 예. 뭐 대통령 기자회견 하셨는데 이거 뭐 어떡하겠냐. 이제는 쇄신이다 뭐 그런 흐름으로 갔던 거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 어허. 보자. 그리고 또 이제 뭐 특검법 다시 올라오면 이건 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싸우더라도 그 뒤에 가자라는 시기였잖아요. 예. 이해가 자, 안 시기가 된다는 이해가 안 다고 하셨고 네. 그러면 이 게시판 이슈 자체도 이렇게 크게 만들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이것 때문에 저게 되고 저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예. 김대남 어허. 뭐 명태균이 나왔을 때는 예. 키우면 안 된다. 어. 뭐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예. 라는 분들이 이거는 이제 키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경중으로 볼 때는 그 앞에 게 훨씬 더 큰데 예. 그건 또 이제 뭐 정황이라는 증거도 명확하게 있고 같이 낮추든지 같이 키우든지 그래야 이제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죠. 그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네. 친한 게 인사들도 그렇고 인터뷰할 때 얘기들 들어보면 제2의 뭐 김옥균 프로젝트 네네네. 대표 끌어내리기. 어제 이제 장동혁 의원도 당내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하는 이 싸움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윤태곤 실장도 그 시각에 동의합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나 뭐 친한계에서 이게 제대로 대응을 못해가 키운 거 아니냐.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포인트는 두 가지인 거죠. 맨 처음에
뭐 김은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하지 라는 식의 있는 게 있고 좀 아니면 두 번째는 강하게 나가지 뭐 이런 면이 있는데 이건 어차피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한 대표나 그쪽은 제가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서 예. 15일 이재명 대표 재판 25일 재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친한계에서 세게 나온 거가 한 24일, 3일 뭐 이때쯤부터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2심 직전에 맞아요. 그때는 뭐 제가 판사가 아닙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다 써놨을 거 아니에요 이미 법원에서. 써놓죠. 일주일 예. 전 정도에 합의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선 더 밀리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이제 대처 방식 앞서 얘기하시잖아요. 저 친윤계 의원들 아니 이거 뭐 김은기고 아니다 아니면 말을 하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네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지금 확 세게 받아친 거거든요. 요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 강하게 했으면은 좋았을 건데 한 대표 입장에서는 그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뭐 지금 막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팩트에 대해 가지고는 예. 그 명의의 글이 있는데 예. 이걸 이제 뭐 누가 썼느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뭐 장인 장모 어르신들이 예. 같은 시간에 이렇게 쭉 썼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누가 이제 모아가지고 예, 했을 예. 건데 뭐 한 대표 가까운 누군가가 모아가지고 썼을지 혹은 모르는 사람이 예, 예. 어떻게 이제 도용해가 썼을지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수사로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뭐 그렇게 간 거죠. 네. 어쨌든 이게 권력 투쟁이 된 건 맞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시작이 어떻게 됐을지 간에 지금은 그렇게 된 거죠. 이 싸움에서의 승자는 누가 될 거로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승자가 있을까 싶어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공멸이다? 그러니까 자 지금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훈이 엄청난 이제 문제가 있고 뭐 누구는 뭐 사퇴하라 이런 말까지도 하는데 예. 뭐 사퇴까지 아니라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그거 한번 가정해 보죠. 예. 그러면은 야 역시 이제 대통령한테 까부니까 작살이야. 우리 이제 용산이라든지 친윤이 파워도 있고 권력 수행 잘해. 우리 다 똘똘 뭉쳐가지고 가. 예. 제 상상 속에는 그런 그림은 별로 있지가 않아요. 왜요? 아니 그러면 이 친한계라든지 이쪽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예. 되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럼 그 예. 화살이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대통령. 그렇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장례찬한테 간다? 그 장례찬한테 가는 건 그게 누구한테 가겠어요?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그렇죠. 이게 또 시기가 되게 많이 남았다면은 그래 어떻게 뭐 하더라도 뭐 예. 몇 달은 우리가 타격을 옛날 이준석 대표 때가 그랬잖아요. 예. 단기적으로 타격을 있겠지만은 정비를 할 수 있어. 예. 시간도 많고 큰 예. 선거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용산이나 여권에서 그런 여유가 있나요? 아니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제2의 연판장 이런 거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막 불거져가지고 뭐 한 대표를 끌어내린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때 제2의 연판장 때 나름은 대안이 있었잖아요. 뭐 나경원 전 의원 출마 못하게 하면 김기현 저 의원을 뭐 대표로 만들고 지금은 어떤 대안을 근데 가지고 있다고 지금도 보세요? 지금 보면은 뭐 네. 하마평들 총리 네. 하마평 이렇게 보면은 총리라든지 비서실장 하마평 보면은 뭐 이상민, 예. 원영세, 원희룡 예. 뭐 이제 이런 분들 좀 대통령께서 편한 사람들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그게 관철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당을 그렇게 했을 때 예. 감당 내지는 관리가 될까요? 그게 그러면 예전에는 연판장사 때로 김기현 대표를 그때도 해서 안 좋았지만은 예. 그래도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게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 지금은 그렇게도 안 될 거다. 그렇죠. 그럼 대안은 없다. 네.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죠. 그게 제가 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예. 뭐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죠. 저도 예. 사람이니까. 근데 보통 이건 납득이 되지 않아라는 건 있는데 이런 건 제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권 얘기 하나 더 보죠. 정신석 실장이 정무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그다음에 김지환 민정수석 대동하고 여의도에 왔습니다.
여당 의원 40명과 오찬을 했고 정 실장은 예산 국회에서 고생하는 의원들 위로 격려차 온 것이다. 소통의 기회를 앞으로 자주 갖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똘똘 뭉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오찬했다는데 현역 의원 모임이니까 한 대표는 안 갔어요? 네. 먼저 이런 모임이 이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늘상 있는 겁니까? 좀 이례적이긴 하죠. 뭐 예산 전국에 여당 아니라 야당까지 협조를 구하고 이런 거는 좋은 일이죠. 예. 좋은 일인데 근데 저는 한 대표를 불렀는데 안 간 건지 안 불른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뭐 예. 정진석 뭐 홍철호 이분은 의원입니까? 의원 아닌데 어차피 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겠어요. 이제 똘똘 뭉치자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뭐 지금은 대표를 압박할 때가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면은 그래도 뭐 이게 좀 휴전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할 텐데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근데 그러면 이게 용산 대통령실에 지금은 당원 게시판 문제로 당내 갈등이 있으니까 새과시다. 소위 말하는 친윤계 새과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게 예.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상당히 있다면 그런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누구한테 세를 과시하냐. 그래서 이제 좋은 게 뭐냐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친윤 의원 40명 모아서 식사한 거라고 하면 물론 명단을 제가 다 확인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예, 다 친윤인지 뭐 친한 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예산 전국도 있고 이제 특검법 전국도 있는데 그럼 자 이거는 이제 산수의 문제인데 예. 야당 입장에서는 뭐 8명, 10명이 이렇게 돌아서면은 예. 해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당에서 70명, 80명을 틀어 잡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네. 100 몇 명을 틀어 잡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101명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100번째 이상의 이게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100번 이상의 사람에게 예.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100번 이상의 사람한테 이런 우리는 강하다라는 걸 보여줘서 그게 해결이 될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100번 뒤에 있는 사람들 101번, 102번, 103번한테는 우린 뭐 쇄신할 거야. 변할 거야. 예. 민심에 다가갈 거야라고 해야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게임이? 알겠습니다. 그냥 부적절한 모임이다라는 취지로 예, 얘기로 저는 이해는 합니다. 예. 아니, 부적절까지보다는 이게 부적절까지는 효과적인 아니에요. 것이냐. 아 효과가 있을 것이냐? 네네. 그 노림수가? 네. 알겠어요. 야당 얘기 좀 짧게 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1승 1패인데 근데 이제 정확히 하면 순서로 하면 1패 1승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1패 1승인데 마지막을 승으로 끝나서 민주당 굉장히 좀 여유를 찾은 것 같아요. 이게 예. 그건 뭐 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대표가 기소된 게 4개, 5개인 맞아요. 거고 그럼 이제 1, 2, 3, 4 순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1, 2, 3, 4 1-1, 2-1 여기도 다시 1이라는 건 2심. 그럼 1-2, 2-2 이게 1, 2, 3, 4, 1-1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는지 예. 아니면은 1, 2, 3, 1-1 이렇게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1-1, 2-1이 먼저 나올 거예요. 아,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숨을 돌렸지만은 네. 또 이런 면은 제가 분명히 느껴진 게 이번에 1승 1패다가 보니까 처음 15일에는 국민의힘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고 역시 판사가 법리 해석이 아주 정확하고 예상.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다가 25일엔 거꾸로 오지 않습니까? 맞죠. 양쪽 다 그러니까 저 한동훈 대표 그런 말 했잖아요. 두 번째 거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지만은 뭐 인정 안 할 수 있겠냐. 근데 존중한다. 민주당 너네도 15일 거도 인정해야 돼. 예. 법원의 권위가 엄청나게 높아진 느낌이에요. 만약에 이게 2승 무패 뭐 2패 무승으로 갔으면은 한쪽은 절대 우리 못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2심 3심에 대해 가지고 딴소리를 하기 힘든 구조가 형성된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변호사 오래 하다 보면 판사가 왕이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저도 이번에 정말 높으신 분들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저희는 직업적으로 판사가 왕이다라는 걸 느끼는데 이제 정치인들도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네. 사법부가 왕이다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민주당 저 이재명 대표는 한 30초 남았는데 앞으로 이제 전국 운영할 때도 좀 여유를 찾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주 여유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어디 칼럼에도 썼는데 민주당은 점잖물게 갈 겁니다. 굿캅, 배드캅. 아 예. 배드캅은 이제 좀 의원들, 뭐 초선 의원들 네, 뭐. 초선 의원들이라든지 약간 진보적인 색채를 강하게 하는 사람들. 지금 예컨대 진성준 정책위 의장하고 이재명 대표 저는 그게 국힘 같은 죽자사자 갈등 같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끝났어요. 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